오타니와 이정우, 에런 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다저스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의 가을 사나이 키케 에르난데스인데요. 오늘은 키케 이야기와 함께 키케가 다시 다저스와 계약할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저스는 이번 겨울 그야말로 최고의 오프시즌을 보냈는데요. FA 불펜인 에드윈 디아즈와 3년에 6,9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스캇이 부진했었던 이 뒷문 불안을 특급 마무리를 영입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A 시장 최대어였던 외야수 카일 터커도 4년 2억 4천만 달러에 영입을 하면서 콤포토가 부진했었던 코너 외야 약점을 FA 최대어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선수 모두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빠르게 움직인 이 다저스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디아즈는 5년에 1억 달러를 원했습니다만 3년 계약으로 또 끊을 수가 있었고 10년에 4억 달러 이상을 원했었던 터커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깨고 고액 단기 계약을 또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스토브리그 다저스가 모든 중심을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건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2024년에는 오타니와 야마모토를 FA로 영입을 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글래스나우를 데려왔었고요. 2025년에는 스넬과 스캇 그리고 포스팅으로는 사사키 로키까지 영입했는데 올해도 디아즈의 터커까지 영입을 했으니까 정말 다저스는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 겨울 거치면서 이 다저스의 사치세 기준 페이롤이 4억 1,200만 달러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사치세 기준선이 2억 4,400만 달러니까 이걸 진짜 아득하게 뛰어넘는 규모였어요. 그렇죠. 예상 부과되는 사치세만 1억 6천만 달러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300억 원을 이 사치세로 내는 셈이 되는 건데요. 다저스가 내는 사치세 1억 6천만 달러는 메이저리그 페이롤 하위 12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저스가 사실 지난해 정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기는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팀 최초로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을 했고 스폰서 계약 같은 측면에서도 북미 스포츠 최초로 2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야말로 오타니 영입 이후에 미친 듯이 수익을 늘리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놀라운 점은 다저스는 이 대부분을 다시 전력 보강을 하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사치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저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 사실은 월드시리즈 3연패가 목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타니의 전성기 구간 동안 최대한 많은 우승을 함으로써 구단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승 도전하는 팀답게 지금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라인업 탄탄한데요. 팬그래프 뎁스 차트 기준 타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오타니, 2번 배츠, 3번 터커, 4번 프리먼, 5번 스미스, 6번 먼시, 7번 테오스카, 8번 파이스고요. 그리고 9번에는 이 에드먼 선수 발목 재활로 일단은 김혜성 선수가 플래툰 선발 자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번에 테오스카가 배치될 정도로 정말 빈틈이 없는 탄탄한 타선이에요. 네, 벤치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면 백업 포수로는 달튼 러싱 그리고 우타 외야수인 알렉스 콜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올 시즌 뒤에 은퇴를 선언한 로하스와도 일찌감치 1년 55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키케 에르난데스 재결합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 디 애슬레틱의 다저스 담당 파비안 아르다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저스가 키케 에르난데스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이게 12월 달에 나온 소식이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죠.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키케와의 이 계약 소식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최근에 다저스가 1년 120만 달러에 영입한 선수 우타 내야 유틸리티 자원인 바로 앤디 이바네즈입니다. 이바네즈는 지난해 디트로이트에서 자완 상대로 주로 플래툰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 통산 우완을 상대로는 2할 3푼 1리에 OPS도 0.6대입니다만 통산 자완 상대 성적을 살펴보면 타율은 2할 8푼, OPS는 0.778이니까 확실히 좌완을 상대로 강점이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런 역할 자체가 키케랑은 겹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키케를 진짜 영입할 것인가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케의 역할을 이제 이바네즈로 대체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키케 지난해에도 2월 달이 되어서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브랜든 곰스 단장 그리고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도 언제나 키케를 향한 문은 열려 있다. 당시에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도 이어질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다저스와 키케의 인연은
어느덧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9년에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에 휴스턴에 지명이 됐었고 2014년에 휴스턴 소속으로 데뷔를 해서 마감일을 앞두고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시즌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트레이드에 포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저스로 이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마이애미로 넘어간 선수들이요. 디고든과 댄 헤런 그리고 이제 미겔 로하스가 마이애미로 넘어갔었고 이제 다저스로 넘어온 선수 키케를 포함해서 오스틴 반스, 크리스 해처, 또 앤드류 히니 선수까지 4명이었습니다. 또 추억의 이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리드먼 사장이 다저스에 부임한 이후에 또 첫 트레이드인 만큼 또 의미가 좀 깊어요. 그렇죠. 이후에 키케가 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슈퍼 유틸리티로 이 다저스에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특히 좌투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가을 야구 활약 역시도 대단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억나는 장면들만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 NLCS 5차전에서 컵스 상대로는 한 경기 3홈런을 때려냈는데 이때 당시 다저스 선수로는 최초로 포스트 시즌 한 경기 3홈런을 기록한 거였고요. 2020년 NLCS 7차전에서도 애틀랜타 상대 동점 홈런 때려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 진출에 발판이 되어준 그런 홈런이었고요. 이후에 템파베이를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해냈으니까 우승의 1등 공신 키케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겠죠. 네, 키케가 잠시 보스턴으로 이적해 있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2020년 우승 이후에 FA 자격을 얻어서 2년에 1,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보스턴으로 이적을 했었던 건데요. 2021년 사실 첫 시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이듬해 엉덩이 부상으로 고전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2023년에도 반등에 실패하자 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시 다저스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다저스로 돌아온 키케는 타율 2할 6푼 1리에 5홈런 30타점, OPS도 0.732를 기록하면서 반등하면서 시즌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저스와의 동행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400만 달러의 다저스와 재계약을 했고요. 시즌 초반에 부진 이 안경을 착용한 다음부터 반등에 성공하고 가을 야구에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650만 달러에 또 한 번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해는 사실 좀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지난해 정규 시즌 성적은 2할 3리에 10홈런 35타점, OPS도 0.621을 기록을 했고요. 가을 야구에서도 상승세를 만들지는 못했었습니다. 17경기에 모두 출전했지만 타율은 2할 5푼, 1홈런에 7타점, OPS 역시도 0.6대에 그쳤거든요.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부진이 부상 때문이었다는 게 좀 시즌 끝난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팔꿈치 근육 파열 수술 소식이었는데 이 부진의 원인이 사실은 좀 몸 상태 때문이었던 거죠. 지난 5월에 부상을 입었지만 시즌 끝까지 부상 투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공을 던지지 않는 왼쪽 팔꿈치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계약 소식이 뜨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 따르면 현재 키케는 미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다저스 유니폼이 아닌 다른 팀 유니폼을 입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키케와의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지금 다저스의 로스터 정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2월 중순부터 장기 부상 입은 선수들을 60일자 부상자 명단에 등재할 수가 있는데요. 60일자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되면 40인 로스터에서 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단들은 영입 경쟁이 없거나 오랜 시간 한 팀에서 뛴 선수는 로스터 정리 이후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바네즈 선수의 연봉 120만 달러 사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또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바네즈는 키케가 재활하는 동안 키케를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뭐 키케 지금도 필요한가? 뭐 성적도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다저 스타디움에 지난해 꽤 많이 방문을 했는데 라인업 소개 때마다 오타니 다음으로 환호가 컸던 선수 바로 키케거든요. 키케가 그만큼 이 많은 다저스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선수라는 건데 키케의 통산 가을 야구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무려 103경기에 나서면서 타율은 2할 7푼 1리에 OPS는 0.816이나 됩니다. 이 정규 시즌 성적과는 정말 큰 차이로 포스트 시즌의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 17경기를 소화하면서 다저스에서만 포스트 시즌 경험이 어느새 92경기가 됐습니다. 이 저스틴 터너의 기존 기록을 넘어선 이 키케가 되겠는데 확실히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에 활약을 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키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저스 팬들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계열의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키케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케가 다저스라는 이제 최고 명문 그리고 이제 최강 전력 구단에서도 계속 롱런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도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저스 오프시즌 움직임에 더해서 아직 계약하지 않은 키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개막에 맞춰서 직관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개막 3연전까지 총 4경기를 보러 가는 일정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